축하합니다, 인도. 당신은 이제 세계 최고의 두뇌 수출국입니다. 2024년 인도 뭄바이 슬럼가. 새벽 5시 12살 소년이 눈을 뜹니다. 화장실이 없어 골목길로 나가 볼일을 보고 낡은 스마트폰을 켭니다. 화면엔 인도계 CEO 인터뷰가 떠 있습니다. 인도는 미래의 초강대국입니다. 소년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 우리의 나는 없겠지. 같은 시각 실리콘밸리, 인도 출신 경영자가 AI 전략 보고서를 검토합니다. 구글, MS, 스타벅스. 미국 테크 기업 CEO 10명 중 3명이 인도 출신입니다. 전 세계 IT 서비스의 17%를 주무르고 GDP는 매년 7%씩 성장하는 나라. 그런데 말입니다. 5가구 중 1가구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건 두 개의 인도입니다. 하나는 나스닥에 상장되고 하나는 흙바닥에서 기어다닙니다. 왜일까요? 혹시 이게 의도된 설계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면의 잔혹한 경제학을 파헤쳐 봅니다. 2015년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 창업자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한 남자를 지목합니다. 인도 첸나이 슬럼가에서 자란 소년이었죠. 집엔 전화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가 시가총액 2조 달러 기업의 황제가 됩니다. 2014년 글로벌 소프트웨어 공룡 기업. 인도 출신 CEO가 취임한 후 회사 주가는 500% 폭등했습니다. 2023년 세계 최대 커피 체인. 인도 출신이 전 세계 38,000개 매장을 지휘하는 CEO가 됩니다. 미국 포춘 500대 기업 CEO 중 10%가 인도 출신입니다. 50명이죠. 왜일까요? MIT 통계를 보면 전 세계 AI 인재의 16%가 인도에서 나옵니다. 인도는 매년 150만 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합니다. 중국보다 많고 미국의 3배입니다. 인도는 명백히 인재 수출 1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왜 자기 나라는 고치지 못할까요? 혹시 이 천재들이 인도를 고치려고가 아니라 떠나기 위해 공부한 건 아닐까요? 2022년 유니세프 보고서 한 줄이 세계를 경악시킵니다. 인도 가구의 19.4%는 화장실이 없다. 2억 7천만 명이 21세기에 야외 배변을 합니다. WHO 통계를 보면 이로 인해 매년 1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합니다. 하루 평균 274명. 10분마다 1명씩 죽어나갑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인도 정부가 2014년부터 10년간 42조 원을 쏟아부어 1억 개의 화장실을 지었다고 발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2023년 옥스퍼드 대학 조사 결과 새로 지은 화장실의 40%가 유령 화장실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거나 상하수도 연결이 안 돼 쓸 수 없었죠. 42조 원이 증발한 겁니다. 전력 보급률은 95%라지만 하루 8시 10시간 정전이 일상입니다. 도로 포장률은 60%라지만 매년 우기만 되면 무너집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0%라지만 그 물의 70%는 대장균 범벅입니다. 인도는 통계의 나라입니다. 보고서 속에선 모든 게 해결되지만 길거리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나라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200년 전 영국의 배가 인도에 닿던 그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1757년 플라시 전투. 영국이 인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190년간 식민 지배가 시작되죠. 영국은 인도에 선물을 남깁니다. 철도입니다. 1853년 인도 최초의 철도가 개통됩니다. 영국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도를 근대화시켰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에요. 철도는 인도 내륙의 자원을 항구로 실어 나르기 위한 운반 벨트였습니다. 노선을 보면 명확합니다. 내륙에서 항구로만 뻗어 있죠. 인도 도시를 연결한 게 아닙니다. 인도와 런던을 연결한 겁니다. 비유하자면 인도는 영국의 편의점이었습니다. 영국 본사는 냉장고, 철도를 설치해줬지만 본사가 물건을 더 빨리 털어가려고 만든 거죠. 숫자가 증명합니다. 1700년 인도는 세계 GDP의 23%를 차지했습니다. 1950년 영국이 떠난 후 N4%로 추락합니다. 190년간 영국이 빼간 부는 45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영국은 인도를 효율적으로 약탈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영국이 인도에 정신까지 빼갔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교육입니다. 1835년 2월 2일 영국 관료 토머스 맥콜리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피부는 갈색이지만 지성은 영국인인 계층을 만들어야 한다. 겉만 인도인이고 머릿속은 영국인인 엘리트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왜요? 190만 영국인이 3억 인도인을 지배하려면 인도인 협력자가 필요하니까요. 맥콜리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상위 5%에게만 영어 교육을 집중합니다. 그들에게 영국 문학, 영국 역사, 영국 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들은 영국을 위해 일하게 됩니다. 나머지 95%는요, 문맹으로 남겨둡니다. 1947년 독립 당시 인도 문맹률은 88%였습니다. 그런데 그 12%의 엘리트가 독립 후 인도 정부의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영국식이었다는 겁니다. 독립 후에도 교육 예산의 80%를 대학에 쏟아붓습니다. 초등학교는 20%만 받죠. 엘리트 재생산이 목표였으니까요. 이게 학력 카스트의 시작입니다. 영어를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 이 구분이 전통 카스트보다 더 강력한 신분증이 됩니다. 2024년 현재 상위 1% 졸업자의 평균 연봉은 하위 99%의 50배입니다. 상위 1%는 실리콘밸리로 가고 하위 99%는 농촌에 남습니다. 맥콜리의 저주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도를 지배합니다. 1991년 6월, 인도는 국가 부도 직전입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죠. 10억 달러, 겨우 2주치 수입 대금밖에 안 됩니다. 인도 정부는 국보급 금괴 67톤을 담보로 맡기고 IMF에 손을 내밉니다. 살려주세요. IMF는 조건을 겁니다. 시장을 개방하세요. 규제를 풀어세요. 외국 자본을 받아들이세요. 1991년 7월, 경제 자유화가 시작됩니다. 표면적으론 대성공이었습니다. GDP는 14배 증가합니다. IT 서비스는 2천억 달러 산업이 되죠. 억만장자는 2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경제 자유화의 혜택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돌아갔습니다. 영어를 구사하고 자본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던 상위 10%였죠. 나머지 90%는 여전히 농촌에서 쟁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정부가 갑자기 자유롭게 경쟁하세요 라고 선언했는데 10명은 페라리를 몰고 있고 90명은 맨발이었던 겁니다. 숫자가 증명합니다. 1991년 상위 10%는 국부의 40%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엔 77%입니다. 하위 50%는 12%에서 3%로 줄었습니다. 인도는 명확하게 선택했습니다. 속도가 먼저다. 형평은 나중이다. 그런데 그 나중은 33년이 지난 지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 철학을 극단까지 밀어붙이는 정권이 탄생합니다. 2024년 4월 포브스 발표. 아시아 1, 2위가 모두 인도인입니다. 1위는 순자산 148조 원, 2위는 126조 원, 합치면 274조 원입니다. 인도 억만장자는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년 만에 3배 증가했죠. 그들이 보유한 자산은 인도 GDP의 25%입니다. 축하합니다, 인도. 억만장자 공장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유니세프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인도 5세 미만 아동의 35.5%가 발육부진 상태다. 매년 100만 명의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합니다. 1분마다 2명씩 죽어나갑니다. 한쪽에선 억만장자가 3일에 1명씩 탄생하고 한쪽에선 어린이가 1분에 2명씩 굶어 죽습니다. 왜일까요? 옥스팜 보고서가 답을 줍니다. 상위 1%의 부증가율은 연평균 12%입니다. 하위 50%는요, 마이너스 2%입니다. 마이너스죠. 인도 정부의 세금 정책을 보면 더 명확합니다. 법인세율은 25%, 부유층 소득세 실효세율은 18%입니다. 감면 혜택이 100가지가 넘거든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의 간접세는 최대 28%입니다. 빵 살 때도,
비누 살 때도 세금을 냅니다. 결과적으로 하위 50%는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고 상위 1%는 13%만 냅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나라, 이게 인도입니다. 정부는 이걸 낙수 효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현실은요, 인도 부자들은 번 돈을 스위스 은행에 숨기거나 런던 부동산을 삽니다. 낙수 효과, 인도에선 역낙수 효과가 일어납니다. 물이 위로 빨려 올라가는 거죠. 한국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도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과거형입니다. 지금은 사라졌거든요. 2023년 세계경제포럼 사회이동성 지수, 인도는 82개국 중 76위입니다.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보다도 낮습니다. 하위 20%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상위 20%로 올라갈 확률은 4.8%입니다. 100명 중 5명도 안 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왜일까요? 교육 때문입니다. 인도 정부는 국가 예산의 2.9%만 교육했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죠. 그나마 그 예산의 70%가 대학에 집중됩니다. 초등교육은 30%만 받습니다. 인도 농촌 초등학교의 42%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34%는 전기가 없습니다. 53%는 교사가 정원의 절반도 안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설령 도전한다 해도 인도 명문대 IIT 입학 경쟁률은 50대 1입니다. 합격자의 85%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들이죠. 사교육비는 연간 650만 원, 인도 평균 가정엔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비유하자면 인도는 전교생 100명인 학교인데 급식비는 1등에게만 몰아줍니다. 1등이 전국대회 나가서 금메달 타오면 학교 명예가 올라가니까요. 나머지 99명은요, 굶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인도의 선택과 집중 전략입니다. IT, 금융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만 올인하고 상위 1%만 키웁니다. 2023년 한 정부 고위 관료는 말했습니다. 14억 명 모두를 엔지니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개천에선 용이 나지 않습니다. 개천에선 개구리만 나오고 그 개구리는 평생 개천에서 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인도 정부는 왜 세금을 제대로 안 거둘까요? 왜 복지에 돈을 안 쓸까요?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인도는 세계 5위 경제 대국입니다. 그럼 뭘까요?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건비가 오르면 세계의 공장 타이틀을 뺏기니까요. 인도의 최대 경쟁력은 값싼 노동력입니다. 인도 제조업 노동자 평균 월급은 20만 원입니다. 중국의 3분의 1, 베트남의 절반 수준이죠. 이게 애플이 아이폰 공장을 인도로 옮기는 이유입니다. 삼성이 세계 최대 공장을 인도에 지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을 올리고 복지를 확대하면 인건비가 오릅니다. 그러면 글로벌 기업들은 더 싼 나라로 떠나죠. 인도 정부는 명확하게 선택합니다. 서민의 삶이냐, 국가 성장이냐. 둘 중 하나라면 주저없이 성장을 택합니다. 구체적 전략을 보겠습니다. 첫째, 세금을 최소한으로 걷습니다. 인도 조세 부담률은 17.7%, OECD 평균의 절반입니다. 왜냐고요? 굶어야 공장에 나오니까요. 둘째, 노동법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2020년 44개 노동법을 4개로 통폐합했습니다. 기업이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근로시간을 주 60시간까지 늘릴 수 있게 만들었죠. 셋째, 복지를 최소화합니다. 인도 사회복지 지출은 GDP의 1.5%, 한국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실업수당 없습니다. 의료보험, 인구의 70%가 무보험입니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개발 독재 모델입니다. 한국도 1970-80년대에 똑같이 했죠. 차이가 뭐냐고요? 한국은 성장의 과실을 나눠줬습니다. 1980년대 한국 정부는 교육과 복지에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인도는요? 나눠주지 않습니다. 상위 1%가 독식하고 그들은 인도를 떠납니다. 그들이 번 돈은 인도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인도는 국가 성장을 위해 국민의 삶을 담보로 잡고 있습니다.
14억 명을 값싼 부품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 부품들이 고장나도 상관없습니다. 대체재는 넘쳐나니까요. 14억 명 중 1억 명이 사라져도 아직 13억 명이 남아있으니까요. 이게 2026년 인도의 진짜 얼굴입니다. 인도는 2027년이면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누가 치르고 있을까요? 화장실 없는 5가구 중 1가구, 1분에 2명씩 굶어 죽는 어린이들, 평생 개천을 벗어나지 못하는 99%가 치르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도는 천재를 만들지만 그들은 떠납니다. 억만장자를 양산하지만 그 부는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계 5위 경제대국이지만 5명 중 1명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이건 모순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영국이 설계하고 독립정부가 계승하고 현 정권이 완성한 시스템. 소수의 엘리트를 기워 세계로 내보내고 대다수 국민은 값싼 노동력으로 쓰는 시스템이죠. 인도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화려한 간판을 위해 국민의 절반을 저렴한 부속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한국도 1970, 80년대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성장의 과실을 나눠줬죠. 인도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한국처럼 갈 것인가? 아니면 이 불평등을 영구화할 것인가? 질문 하나 남깁니다. 진짜 강대국은 GDP가 큰 나라일까요? 국민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인공지능을 설계하는 손이 오늘 점심엔 맨손으로 흙을 만져야 하는 나라. 그게 인도의 진짜 얼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